문재인 대통령 어제 부동산 실패를 인정했지만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할 텐데 이 부분만은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또 이제 문제점들 함께 저울질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한주기식 청문회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은 오늘 청문 보고서 재송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고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협상 과정과 여론 추이를 살핀 뒤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텐데 결국 임, 박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결정적 흠결이 아니다라는 기류와 기대에 못 미치는 건 틀림없다 이런 기류가 좀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어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의총서 나온 의견 정리해서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국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청와대의 시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어제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청문회가 무한주기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좋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능력은 제쳐두고 도덕성 검증에만 매몰된 나머지 후보자 흠집 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고 대통령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황희 장관 후보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어떤 전문성도 어떤 도덕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이 보수 진보 매체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언론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은 강행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였죠. 이번에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덕성만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성에 걸린 문제가 직무 관련성과 집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20조 원 넘는 국가 R&D 연구 예산들을 쥐고 흔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연구 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이다. 해수부 장관은 해경, 밀수를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주무부처 수장인데 거기에 대한 장관 후보자 가족이 사실상 밀수에 준할 정도로 엄청난 도자기를 갖고 들어왔으면 그 영이 어떻게 쓰겠느냐.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LH 투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투기 발본색원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되는 적임자인데 여기에 대한 갭투기 논란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후보자 흠집 내기가 아니라 결국 그 후보자가 가져야 될 부처 장관의 직무 관련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건대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여러 여론들 신경 쓰지 않고 마이웨이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 고용진 대변인이 얘기했던 이제 곧 청와대의 시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청와대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민의 시간이 돌아올 겁니다. 청와대의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시간이 올 것이다. 앞으로 국민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지적한 건데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 역할을 하셨던 박수현 대변인님. 예.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많은 언론들은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결국 어제 연설 전만 하더라도 장관 후보자 중에 한두 명은 낙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여당 내에 있었는데 대통령 발언 이후에 기류가 바뀐 것 같다. 오히려 모두 임명 강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봐야 하나요? 우선 첫 번째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뜻인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대통령 원론적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임명을 강행하겠다 뜻이 아니라 인지상정으로 생각해보면 자신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국회에 나가서 능력 검증은 받을 시간이 없이 정말 도덕성 검증만 받고 도덕성 당연히 검증해야죠.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대로 그것이 또 특히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더욱더 치열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능력 검증이라는 측면은
될 기회가 없었다.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뒤에 붙인 말씀 보면 제 판단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까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저 말씀하실 때 차제 아예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문 제도의 개선에 대한 원론적 이야기. 2년 전에 국회 시정연설 때 오셔서 국회의장실에서 차담하실 때 그때 정말 간절하게 강조하셨던 청문제도 개선해달라라는 예. 요청을 다시 한번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이미 전달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하나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이 이 중에 한두 분 정도를 낙마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온다면 예. 추천한 사람으로서 그 인간적인 미안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각각의 케이스를 들어서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발탁했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 낙마를 했을 때 보면 이분들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입지를 좀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거든요. 예.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여당의 기류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했는데 그런 것은 없었고 정확하게 국민의 의견을 잘 들은 의원들의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이 될 거고 또 이미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의 말씀은 청문제도 개선에 관한 그런 원론적 말씀이지 또 야당의 반대를 내가 무시하고 하겠다 이런 취지의 뜻은 전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야당에서는 3명의 후보자 중에 3명을 다 통과시킬 수는 없다. 낙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여전히 보신다는 의미인가요? 모든 가능성 다 열려 있죠. 예,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예. 문제이지 가능성 다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 윤태곤 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어제 야당이 비판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를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야당과 국민들의 비판이 있다 그러면 후보자는 일정 부분 낙마시킬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어제 굳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었느냐. 네.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있겠죠. 흔히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러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긍정적으로 말하고 다만 점점점 하면 뒤에 핵심이고 앞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만 하면 뒤가 핵심인데 박수현 대변인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 말씀은 앞에는 이제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다. 다만 점점점 뒤에 방점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아침 기류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당에서는 만약에 이제 과거 같았으면은 뭐가 문제냐 뭐 청와대 의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없다. 야당이 이제 정쟁 발목 잡게 하는 거다라고 강하게 나가면서 청와대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방향이라면은 당정이 이렇게 좀 사실은 작전을 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당에서는 우리는 방패막이를 하지 않겠다. 예.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와대로 넘겼으니까 청와대가 오롯이 부담을 지게 되는데 청와대가 100% 부담을 지고 가게 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들을 보면 저는 이제 그런 분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흔히 이제 보수 매체, 진보 매체 예. 하는데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사설에서 거의 이제 똑같이 민심을 수용해야 된다. 대통령 인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적시해가지고 별도 사설로 그걸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 이제 전문성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안 따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여정부 때부터 장관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15, 16년 됐죠. 예. 많은 청문회가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낙마했는데 전문성 문제로 낙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국회에서 하루 만에 그 전문가들에 대한 전문도 예를 들어 정치인 출신 장관이 이제 정무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따질 수는 있겠지만은 예. 이 전문가 출신 장관들의 그 전문성을 하루 만에 따지라는 것은 그거야말로 조금 무리다. 예. 시스템을 이제 개편한다면 그걸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도덕성 검증을 낮추자라는 쪽으로 대통령도 그런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 많은 장관들이 전문성에 문제가 없어서 전문성 부분으로 낙마한 게 아니라 예. 사실 검증할 수 있는 역량과 시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왜 니들은 전문성 검증 안 하냐라는 거는 조금 이게 현실과 안 맞다는 거죠. 예, 윤태곤 시장께서는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그것이 전문성을 더 검증하는 절차로 가야지 도덕성 검증을 낮추는 대로 가서는 되겠느냐 이런 지적까지 하셨습니다.